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자, 3교시로 해볼까요? 아, 여기 연습을 하니까 힘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매일 합니다. 제가 저를 스스로 쥐어짜고 있다니까 지금. 스스로 쥐어짜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자 이번에는 장순원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장순원 기자님은 우리 부동산계의 대기자 아닙니까? 대기자? 그래서 부동산 기자. 오늘은 리츠 얘기를 좀 가져왔다고. 리츠 얘기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리츠. 네, 부동산- 앞 시간에 재밌는 얘기 하셨는데 네. 저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를 준비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알면 도움이 되는 얘기일 것 같아서. 네. 원래 괜찮습니다. 장순원 기자님 원래 약간 재미없는 캐릭터여가지고. 너무 괜찮습니다. 너무 디스하실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아하. 네. 낮에는 쥐어짜고 밤엔 디스하시고. 예. 리츠 이렇게 주식도 별로 안 좋고 요즘 리츠 투자하는 분들은 그동안 재미를 많이 못 봤을 것 같은데 네. 부동산 리츠에 또 최근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있는 모양이죠. 네, 얼마 전에 강남권의 한 세무서가 관할 지역에 본사를 둔 리츠 6곳에 예. 법인세 172억 원을 내라 이렇게 통지를 했어요. 뭐 회사의 법인세 내는 게 당연하고 뭐 네. 172억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리츠는 구조상 법인세를 거의 안 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완전 날벼락이다. 172억만 해도 그 6개 리츠의 단기순이익 같은 기간 단기순이익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되거든요. 아,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이 리츠 이대로 이 세무서 지금은 한 곳의 세무서에서 이렇게 과세를 했는데 네. 이 과세 방식이 확산되면 우리 리츠 업계 다 죽겠다라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라서. 리츠 업계가 네. 죽으면 뭐 투자자들한테도 나쁜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리츠 투자자들한테도 리츠 투자할 사실은 데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과세 당국의 어떤 스탠스에 따라서 자산 시장, 투자 시장이 확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배워보죠. 뭐. 리츠는 배당하는 상품이라서 사실 법인세를 안 내는 건데 과세 당국에서 왜 이걸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컨셉상 리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다수의 돈을 모아서 부동산, 뭐 땅 이런 데 사서 빌딩 사는 거죠. 빌딩 사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 주로 임대료가 되겠죠. 그 임대료를 투자자들한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일종의 이제 주식회사라는 껍데기를 쓴 페이퍼 컴퍼니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의 목표는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고스란히 전달해 주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부동산 펀드죠. 부동산 펀드인데 이제 예. 역할은 펀드인데 이제 껍데기를 주식회사라는 껍데기를 쓴 거죠. 주식시장에 상장해 놨으니까. 법인격이 다르죠. 뭐 예. 상장하는 리츠도 있고 상장 안 하는 리츠도 있는데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좀 다르게 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상장된 리츠 같은 건 상장돼 있으니까 예. 편하게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저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리츠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게 이제 배당을 최대한 많이 주도록 설계가 돼서 번 돈의 한 90% 이상을 배당을 하면 그 배당금은 법인세를 내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회사는 돈을 벌죠. 네. 일단 법인세를 내죠. 네. 남는 돈을 배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나중에 좀 조정을 해주긴 하지만 전체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예. 근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법니다. 일단 배당을 합니다. 배당을 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법인세를 냅니다. 그 구조가 좀 다르죠. 대부분은 배당하라고 만든 회사가 리츠니까 네. 벌어들인 임대 수입료 벌면 네. 대부분 그 주주들한테 배당하고 나머지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그 법인 세금을 낸다. 네. 그러니까 세금은 사실 안 걷겠다는 뜻이네요. 당연한 당연한 거죠 구조상. 왜냐면 일단 법인세를 한번 세금을 냈는데 배당을 받아가면 또 배당 소득세를 내잖아요. 이중과세가 되면 안 되니까 배당을 했으면 당연히 남아 있는 거에만 법인세를 매기는 게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리츠는 특이하게 그 감가상각 비용이라는 것을 이제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근데 그 배당 지원으로 쓰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요번에 이렇게 법인세를 과세한 게 감가상각을 배당 재원으로 인정하느냐, 인정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이 법인세가 172억 원을 낼 수도 있고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좀 어려운데 네. 리츠는 감가상각비를 배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설명을 그러니까 드리려고. 보통 그 법인세를 내는 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세법상 그 영업이익이랑 회계상 영업이익이 다르지만 영업이익은 내가 번 돈에서 비용 제하고 감가상각비 다 제하고 남는 돈이잖아요. 네. 이걸로 배당을 하는 건데 예. 이 감가상각하기 전에 영업이익 그걸로 배당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리츠만. 리츠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그냥 세무적으로 보면 회사가 번 돈에 대해서 법인세를 일단 물리잖아요. 네. 예. 법인세를 물리고 남은 돈에 대해서 배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얘네들은 구조가 좀 반대예요. 음. 돈을 벌잖아요. 예.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 입금과 손금의 뭐 총액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던데 하여튼 좀 쉽게 이해하자면 번 돈이 있으면 그 중에서 배당을 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데 예. 그 감가상각에 대한 거가 나온 이유가 있는데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그게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네. 개념이. 일단 이해해 볼게요.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제 리츠라는 게 껍데기가 주식회사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 이런 주식회사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회계장부에 반영을 해야 돼요. 이게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죠. 이게 감가상각을 하는데 쓰면은 네. 이거 한 10년치, 20년치로 해서 나눠가지고. 점점 낡아서 없어지는 걸로 생각해. 네. 나눠서 비용으로 까는 거죠. 그게 감가상각이죠. 네. 근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사고 땅을 사는데 보통 이제 자동차나 뭐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사라지잖아요. 네. 근데 이 리츠 같은 경우에 갖고 있는 건물이나 땅은 또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자산 가치가 유지되거나 혹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 비용을 회계적으로 이렇게 떼서 모아놨다고 해도 그게 사라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 회사 안에 이렇게 쌓여 있게 되는데 네. 그렇게 쌓여 있으면 아까 얘네 그 리츠의 목표가 뭐라 그랬나요? 배당을 주는 거. 그렇죠. 배당을 여기서 최대한 많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네. 나오는 현금을 투자자한테 그렇죠. 그대로 갖다 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회계적으로는 감가상각 비용이라는 걸 잡아서 이렇게 회사 안에 쌓아둬야 되는데 예. 굳이 회사 안에 쌓아둘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그거를 이제 투자자들한테 배당 재원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이게 이제 똑같다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펀드가 있잖아요. 이거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부동산 펀드와 리츠가 똑같습니다. 예. 건물이나 이게 부동산 자산에서 나온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고스란히 전달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게 부동산 펀드. 예를 들어서 뭐 임대료가 100이 나오면 부동산 펀드나 리츠나 다 투자자에게 100을 전달해 주는 그런 금융 상품이어야 되는데 예. 부동산 펀드는 그게 가능해요. 예. 근데 100을 벌어서 100을 임대료 받으면 100을 나눠줘. 네. 예. 근데 리츠는 아까 껍데기가 주식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리츠는 기본적으로 땅과 건물을 갖고 있어요. 예. 네. 건물은 감가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용에다 반영을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임대료를 100을 받으면 10을 감가상각 비용으로 반영을 해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90만 남는. 90만 남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걸 이제 90만 투자자들한테 전달해 주면 불련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어. 부동산 펀드는 100을 고스란히 전달해 주는데 리츠만 리츠는 90을 주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형평성이 그렇죠. 안 맞는 게 아니고 누가 리츠를 하겠습니까? 다 그러면? 부동산 펀드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리츠를 만들 때 설계를 한 거예요. 그 감가상각 비용만큼은 초과 배당을 해줄 수 있도록. 그거는 어차피 회계적인 숫자이니까. 그렇죠.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아, 이해 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 근데 그림 좀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배당 가능이 그냥 회사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감가상각이 초과 배당인데 네. 요걸 배당 같이 다 배당을 해요. 네. 그럼 이제 그 감가상각에 대한 돈은 이제 회사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배당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결손금이라는 항목으로 이제 쌓아두는 겁니다. 회계상 이렇게- 숫자이지만 네, 어쨌든 나갔으니까. 그렇죠. 1기에 나간 배당금은 결손금으로 이렇게 쌓여 있고 네. 2기에도 쌓여 있고 쭉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계속 쭉 쌓이겠죠. 근데 어차피 배당은 요 배당 가능 이익에다가 감가상각 비용을 엎어서 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냥 계속 배당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저 결정금은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네. 임대료 받은 걸 배당으로 나눠 주는데 네. 주식회사의 특성상 감가상각이라는 걸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감가상각이라는 걸 했어요. 네. 그럼 내가 회계적으로는 이익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럼 내가 임대료 받은 걸 다 나눠주지 못하니 네. 내가 그냥 감가상각 한 것도 내가 그냥 벌은 거라고 생각하고 나눠줄게 그렇죠. 하고 하니까 네. 감가상각 한 만큼 회계적으로는 마이너스가 계속 쌓이는 거군요. 네. 사실은 들어온 돈은 그대로 주기는 하는 건데 회계적으로 장부상으로는. 근데 이 전제가 이제 그런 결손금이라는 게 결손금이라고 나온다. 회계적으로 이제 어떤 마이너스를 계속 잡긴 하는데 네.
이건 그냥 저거는 회계상 완전 회계 장부상의 숫자상의 결손이네요. 결손금이지 예. 이게 사실은 벌어들이는 돈이 이제 뭐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네요. 이런 결손금이 쌓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츠가 갖고 있는 건물이나 땅의 가치는 나중에 다 청산할 때 올라 받죠. 있기 때문에 청산할 때 이 결손금을 한꺼번에 떨면 되니까 그렇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있죠. 자산 가치는 오른다. 이 전제 가치 하에서 이런 메커니즘이 가능해요. 네. 뭐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네. 네, 어, 이렇게 감가상각이라는 걸 꼭 하라고 하니 근데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리츠를 설계하려면 저렇게 설계할 수밖에 없는 게 안 그러면 부동산 펀드에서 밀리니까. 맞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설계를 했는데 네. 결손금이 문제구나. 결손금이. 네, 결손금이 문제죠.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근데 원래 설계를 저렇게 했다고 하면 네. 사실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굳이 저기에다 법인세를 추징할 만한 근거는 없을 것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물어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왜 여기서 세금이 나오는 겁니까? 내가 감가상각을 했어요. 네. 감가상각을 회계적으로 내가 마이너스라도 네. 어쨌든 임대료 받은 걸 배당으로 주니까 네. 회계적으로는 결손은 마이너스가 나오지만 어쨌든 배당은 쭉 다 해줬어요. 네. 그럼 뭐 세금 낼 게 없지 않습니까? 저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츠 회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리츠 법에 아마 저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법근거가 다 있을 텐데. 근데 뭐 부세청이 지금까지는 법인세를 안 매겨오다가 갑자기 매긴다고 하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국세청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네. 이제 배당, 그러니까 아까 김상훈 기자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배당 가능 여기 잠깐만 화면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법 이게 리츠법입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 그 초과 배당은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배당하되 네. 이 결손금은 배당 가능 이익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네. 네. 일단 아까 그 초과 배당을 할 수 있다. 이 감가상각 초과 비용으로 배당을 했다는 거는 감가상각으로 초과 배당을 할 수 있다. 네. 근데 그렇게 쌓여 있는 결손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회계상에 잡아놓기만 하지 배당 가능 이익에서 빼지 않는다. 그냥 배당해줘도 된다라고 네. 해놨는데 네. 국세청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우리가 배당 가능 이익에 대해서 이제 공제를 해주는 건 오케이. 그 배당을 했을 때 공제를 해주는 건 오케이인데 예. 이 감가상각까지 초과 배당을 해주는 건 우리는 이상하다. 우리가 보는 법인세법에 보면 여기 잠깐 화면 보여주세요. 법인세법에 보면 그 배당 이익을 산정할 때 결손금을 빼고 한다. 저 2월 결손금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의 그 감가상각비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아, 그 그림만 한번 봅시다.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법인세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초과 배당을 이제 하면 이게 결손으로 잡히잖아요. 네. 근데 이 결손금은 배당 가능 이익에서 이제 빠지게 되잖아요. 아까 네. 보여드렸듯이. 예. 근데 뭐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저게 계속 누적되면 누적되면 예를 들어서 뭐 4년, 5년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업적자. 그렇죠. 영업 적자가 되죠. 네. 그 법인세 상법인가 법인세법에 보면 영업 적자가 됐을 때는 배당을 할 수 없게끔 해줍니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번 돈에서 배당을 90% 이상 하면 배당을 빼주고 법인세를 매기잖아요. 그래서 법인세 안 냈잖아요. 지금까지. 네네네. 근데 이 계산법에 따르면 어느 순간 적자 회사가 되니까 배당을 아예 해줄 수 없는 회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배당을 공제해 줄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번 돈에 대해서 그대로 다 법인세를 내라 라는 게 국세청의 논리입니다. 아, 이미 결손금이 다 쌓여 있으니까 네. 결손금이 쌓여 있어서 회계상으로 니네는 적자니까 배당을 네.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니네 벌었던 돈은 근데 그것도 똑같은 게 네. 쌓여 있어서 영업 적자라고 하면 네. 법인세를 물릴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게 여기서 좀, 참 국세청의 그 논리인데, 네. 이렇게 초과 배당 해서 쌓인 그 결손금. 공제를 할 때는 그 네. 2월 결손금을 회계상 2월 결손금으로 계산을 아까 그냥 네. 결손금이 쌓여 그렇죠. 있는 거를 이제 더해서 여기다가 넣는 건데 네. 이제 말씀하셨듯이 적자법인의 무슨 세금이냐 법인세를 그렇죠. 내느냐 그렇죠. 이렇게 물어볼 때는 거기서 이제 결손을 빼야 되잖아요. 네. 번 돈에서 결손금을 빼야 되는데 거기서 빼는 결손금을 인정해 주는 거는 단기 손실이 났을 때 그 결손금을 마이너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 적자가 아니라 단기 순손실이 그렇죠. 났을 때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고 단기 순손실이 났을 때 니네 회계상이 아니고 진짜로 적자구나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건 이제 숫자상의 적자일 뿐이니 그리고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 그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그 과세 표준을 잡을 때는 이 질문 있습니다. 아, 네. 2월 결손금은 그러면 영업의 비용으로 치는 건가 보네.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손금이 자꾸 쌓이잖아. 내가 감가상각한 만큼 네. 감가상각은 원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한 만큼 배당을 안 줄 수는 없으니 네. 내가 결손금이 우리가 회계상으로 적자라고 써놓고 그냥 배당 다 드릴게요 하고 쭉 좋았잖아요. 예, 예. 그 결손금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너무 커져서 내가 임대료 받는 것보다 결손금이 회계적으로 더 커졌어요. 예. 그럼 적자 회사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배당을 못 합니까? 배당을 그 리츠가 주주들한테 임대료는 들어왔는데 어쨌든 그 동안에는 임대료는 들어와서 내가 결손금이라고 회계장에 마이너스 이렇게 써놓고 배당을 해왔는데 그게 너무 커졌어. 그럼 내가 들어온 거보다 결손금이 더 많이 쌓였어요. 그럼 배당을 못 해요? 네. 아, 못 합니다. 배당을 못 하니까 네. 배당을 원래 배당을 못 한다기 뭐 정확하게 말하면 배당을 할 수 있죠.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 돈에서 배당을 90% 이상 해야지 네. 소득 공제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근데 리츠지. 배당을 했는데 그 배당을 공제를 못 받는 거죠. 배당은 할 수 있으나 번 돈으로 법인세 낼 때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적자여도 적자가 쌓여도 그렇게 배당을 해왔는데 네. 갑자기 국세청에서 안 돼. 니네 배당하면 우리 공제 못 해주니까 니네가 벌어들인 돈에서는 세금을 내야 돼. 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사실 그 전까지 20년 리츠가 생긴 지 20여 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국세청에서 아무 문제 없이 니네 그냥 결손금을 밑에다 이렇게 적어놓고 어차피 나중에 한 번에 털면 되니까 그거를 이제 감가상각 비용도 배당 금액으로 인정해 줬는데 갑자기 이렇게 스탠스가 바뀐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리츠 업계가 난리가 난 건데 아니 그 진짜 이상하네요 그거는. 갑자기 왜?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하라고 해서 감가상각을 했는데 네. 감가상각을 하면 할수록 뭐가 이렇게 회계상의 적자가 계속 쌓이고 네. 그래서 결국은 배당을 제대로 못 해주는 상황까지 돼서 네. 너는 배당을 빼줄 돈이 없으니 세금 이놈들 봐라 네. 이익이 많이 났네 네. 세금 왕창 걷어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리츠에 기반하는 법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인데 네.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는 감가상각을 배당 재원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리츠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거잖아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법인세법에서는 모든 회사를 통괄하는 법인세법에서는 그 2월 2월 결손금, 결손금은.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이제 이꼬르 2월 결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감가상각은 이꼴 네, 그 2월 결손금을 뺀 돈을 배당 가능하도록 했어요. 네. 그러니까 법인세법의 잣대로 보면 그 2월 결손금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으면 배당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예. 그 순이익보다 결손금이 크니까 배당 예. 가능 이익이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배당을 하면 그 배당금은 소득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해줬다면서요. 지금까지는 해줬는데 갑자기 올 들어서 이 스탠스를 바꾼 게 뭐 첫 번째는 이제 국세청 내부에서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100억 이익이 나면 100억만 배당해야지. 왜 102? 감가상각 비용을 10억 원을 왜 배당해 해서 소득공제를 받느냐.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왜 받느냐. 뭐 리츠는 뭐 회사 아니야? 약간 이런 스탠스가 있는 거고. 국세청은 네, 리츠 업계는 이제 우리 리츠야. 이거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니네 갑자기 스탠스를 바꾸면 어떡하니? 라는 이제 악유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리츠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만 네. 사실 그게 그 조항이 지금에서야 뭐 들어갔다라고 하면 충분히 악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난 20년간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국세청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라고 하면 난 생각이 바뀌었어라고 하면 그게 이제 좀 뭐 바뀐 게 하나가 있긴 합니다. 그래요? 뭐 바뀐 게 있습니까? 그 리츠는 그 전에 1년마다 이제 자산 재평가를 해서 제가 오늘 그거 잘못 보내갖고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예. 자산 재평가를 해서 일단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평가 손실이 생겨요. 네네네. 그럼 평가 손실을 배당 가능 이익에서 빼야 되거든요. 되죠. 그러면 이 리츠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평가 손실이 커졌을 때는 배당 가능 금액이 작아지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자기가 번 돈은 이만큼인데 배당 가능이익이 작아지니까 요만큼만 배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당하지 않은 남은 돈에 대해서 유보된 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90%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 법인세를 많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근데 최근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바뀌어서 리츠는 평가 손실을 보더라도 그거를 이제 배당 재원에서 빼지 않는 식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걸 돌려 말하면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었군요. 그렇죠. 아. 세수가 줄어들게 된 상황이죠. 아니 근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 또 평가 손실도 감가상각이랑 똑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게 어찌됐든 부동산 펀드랑 네. 같이 경쟁을 하는 상품이라고 하면 네. 여기는 있는 그대로 현금이 가는 거지만 네. 감가상각비랑 평가 손실은 말 그대로 회계장의 그렇죠. 숫자인 거잖아요. 네. 발생하는 현금을 그대로 돌려줘야 돼야 이 부동산 펀드랑 경쟁이 되는데 네. 감가상각비 안 되고 네. 그다음 평가 손실 안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지 리츠를 안 쓸 테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되게 합리적인데 네.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었으니 뭐 물론 국세청에서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세원 발굴을 위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그렇진 기본적으로 않겠죠. 예, 기본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전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이 결손금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결손금 발생을 안 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나중에 되면 이제 털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하느냐. 예, 그걸 물어보려고 봤더니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도 이런 배당금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방식은 좀 달라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리츠가 뭐 50조, 40조, 50조 되는 것도 많고 뭐 자산이 100개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리츠가 뭐 3개월마다 한 번씩 결산을 한다 그러면 그 한 분기에 뭐 한 3개 샀다가 2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는 사모펀드처럼 리츠 하나가 자산 하나 아니면 뭐 2개 이렇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자산을 청산할 때까지 이 계속 감가상각을 해야 돼? 감가상각을 반영을 안 하면 일단 뭐 물론 다 안에 있어서 나중에는 뭐 청산을 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투자한 기간에 수익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죠. 그 배당 금액이 거의 3분의 1이 사라진 거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이 대형 리츠들은 어쨌건 매분기에 뭐 계속 사고 팔고 하니까 그 정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굳이 우리나라처럼 감가상각을 그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대신 얘네들도 배당 재원을 이제 감가상각을 배당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수익률을 잡는 뭐 FFO인가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펀드를 평가하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 보면 얘네들도 배당 재원을 이제 수익률에다가 녹여 놓는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도 컨셉은 비슷한데 네. 뭐 근데 규모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펀드 하나가 뭐 자산 한두 개를 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가상각을 반영을 안 해주면 그 수익률 차이가 너무 나죠. 예를 들어서 안 대표님 같은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 뭐 네. 제가 지금 배당이 5%고 배당을 감가상각을 받으면 7%고 예. 안 받으면 5%예요. 예. 그러고 이제 부동산 펀드는 그냥 7%예요. 어디다 투자하시겠습니까? 물론 네. 펀드, 그러니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게 목표인데, 뭐 물론 30년, 40년 뒤에 자산을 처분하면 그때 투자자가 반영을 할 수는 있겠죠. 예. 그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당장 내가 투자했을 때는 그 감가상각이 반영이 안 되면 투자 상품으로서는 메리트가 떨어지겠죠. 야, 그럼 지금 상황을 들어보면 네. 리츠는 난리가 지금 난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세청 한 곳에서 그렇게 이제 부과를 했어요. 어디 강남에. 강남 국세청? 강남 세무서? 네, 강남에 이제 삼성세무소인데 예. 이제 그래서 부활했더니 이제 그 자산 신탁, 이 리츠를 운영하는 자산 신탁이 이거 우리가 아닙니다, 이거. 저희 리츠예요. 이 배당을 위해서 태어난 회사인데 이걸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라고 해서 국세청 본청에다가 이제 유권 해석을 이제 부탁을 했어요. 네. 국세청 얘네가 이상한 애들입니다. 얘네 세무서에서 아마 이거 법을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해석해 주세요라고 이제 국세청 본청에다가 이제 그걸 맡긴 상태인데, 그래서 국세청 본청에서 지금 이걸 이게 국세청에서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조금 리츠의 특성을 간과하고
오버해서 과세를 했느냐 이걸 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국세청 내부에서. 예.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걸 리츠의 특성을 조금 생각지 않은 무리한 과세다. 국세청 본청에서 바로 잡을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겠지만 거고. 아마 국세청에서 봤을 때 아니 이거 감가상각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어떤 법적 근거나 이런 게 없고 우리가 그동안 봐준 거야 사실. 근데 이게 법의 해석인데 네. 그냥 단위 세무서에서 그렇게 법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건가 싶긴 하네요. 뭐 국세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 해당 세무서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이제 법인세법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과세를 한 거지 청 단위의 국세청 전체적인 판단은 아니다라고 지금 뭐 설명을 하는데 세무서장이 거기 바뀌었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꼭 그 세무서장이 바뀌어서 그렇게 국세청 분들이 뭐 세수 발굴에 막 이렇게 뭐 그렇게 된 분들도 아니고 새로 딱 취임하신 분이 힘이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예? 근데 만약에 국세청 얘기대로라고 하면 네. 사실 진짜 리츠는 아무도 투자를 안 하는 상품이 될 수밖에 만약에 해석이 유지가 되고 뭐 나중에 뭐 그렇게 되면 뭐 소송이나 뭐 조세심판원으로 가긴 가겠지만 예. 그 사이에 이제 투자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투자 상품이 배당을 제대로 못 해주는 투자 상품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럼 생각하면 존립이 흔들릴 것 같은데요. 네, 진짜로. 그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지금 뭐 국세청에서 국세청이 물어봤더니 2, 3주 안에 이제 결론을 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금은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리츠 시장의 어떤 대형 폭풍이 될지는 예. 그때 이제 판단에 따라서 완전히 갈리게 되는 거죠. 세상에 이런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전, 이게 뭐 리츠 투자자들한테는 되게 사실 이게 되게 리츠 투자자들 입장에서 중요한 게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리츠는 투자 안 하셨습니까? 일치도 당연히 투자했죠. 근데 왜 남 얘기하듯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 와, 그래요. 아직은 그 해당 리츠에 관한 이제 해석인데 예. 이게 확대되면 정말 큰 일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 선에서 이제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이고 네. 그냥 그 세무서가 좀 오버했네 이렇게 하고 끝날 건지 아니면 그 세무서가 원칙적으로는 맞아. 네. 어쨌든 적자가 난 회사는 배당을 못 해주는데 리츠는 그동안 그래 리츠라서 배당한 거는 빼고 세금을 걷었는데 너희는 배당 못하는 회사니까 이만큼 다 들어온 거 다 우리가 세금 걷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고 지금 세금 징수를 한 셈이잖아요. 네. 그게 유지되면 감가상각을 해온 리츠들은 다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모든 리츠가 감가상각을 그렇게 하죠. 지금 그럼 배당을 못 해주겠네 그러니까 제대로. 보니까 배당 재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을 배당하면 그 중에 감가상각비가 평균 한 30 정도는 녹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감가상각비를 거기다가 배당 재원으로 활용 못 한다. 이렇게 그러면 하면은 배당이 줄어든다는 배당이 뜻이고. 줄어들죠. 물론 배당은 할 수 있는데 법인세를 많이 내야 돼.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법인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이제 그 법인세 그만큼. 내고 난 돈으로 배당을 해줘야 되니까 배당 재원이 줄겠죠. 사실상 배당으로 갈 돈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가는 셈이니까. 뭐 그렇죠. 그만큼 배당이 줄어든다는 뜻인데. 그렇습니다. 아니 그 배당하면 배당 소득세도 떼면서 법인세를 그렇게 떼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는 잘 이해가 안 되네. 이중과세. 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아니 어차피 법인세를 떼가든 배당 소득세를 떼가든 네. 그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떼가는 거잖아요. 국세청이 잘못했다. 꼭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정말 그 미국이나 이런 데는 어차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어떤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리츠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뭐 자산 규모가 뭐 10조, 20조 뭐 이렇게 30조 커지면 사실 이런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텐데 아직은 좀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런 어떤 법적인 혼란, 네. 과세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불거지고 있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 흥미롭네요. 네, 알겠습니다. 리츠 이야기. 리츠가 요즘 난리가 났다. 세금 때문에. 리츠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취재 잘 해주셨네요. 장수성 기자님,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